네, 그 다음에 215페이지. 215페이지 봅니다. 이제 무슨 계약서 작성이 나와 있어요? 거래계약서 작성. 이제 거래계약서 파트로 들어가는데, 자, 거래계약이란 것은 누구하고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자, 갑하고 을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거래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 그렇죠? 그럼 개공 소개로 이루어지면 누가 계약서를 써야 됩니까? 개공이 의무. 자, 소속 공인 중개사는 의무입니까? 할 수 있다. 가능.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거래 계약을 근거로 태어난 서식이 거래 계약서인데 법정 서식이 있어요? 자, 법정 서식이 없어요. 유일하게 법정 서식이 없는 것이 거래 계약서. 그러면 거래 계약서라는 것은 매매 계약서도 있고 임대차 계약서도 있고 이런 걸 다 말해요.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걸 통틀어서 무슨 계약서? 거래 계약서.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대신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정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면 거래계약서는 몇 부 작성해야 돼요? 세 부. 일반 교부입니까? 쌍방. 쌍방. 한 부는 보관해야 되죠? 몇 년? 5년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럼 보존도 한번 할게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몇 년? 없어요. 전속은?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공부할 것이 거래계약서는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거래계약서를 써도 안 되고 이중계약서를 쓰지 말라. 자, 이걸 위반하면 어떤 제재?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는 전부 다 뭐가 돼?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사유가 된다. 근데 징역 벌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개공은 임치, 소공은 뭐다? 자격 정지. 개공은 뭐다? 임치, 소공은 뭐다? 자격 정지. 자, 그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총 몇 가지? 9가지가 있어요. 자,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이 총 9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거래 당사자 뭐가 있어요? 인적사항. 주소, 성명, 주민번호. 이거 계약서에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두 번째, 자, 물건의 표시 써야 됩니까? 네,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일. 계약일을 적어야 돼요? 네. 계약일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총 거래 금액하고 계약금, 그 지급일자 이거 적어야 됩니까? 네.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 물건의 인도 일시 적어야 돼요. 물건의 인도 일시. 그렇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또 뭘 적어야 됩니까? 권리 이전의 내용. 자, 권리 이전의 내용이란 것은 소유권이냐 임차권이냐 이걸 적어야 되죠. 일곱 번째 뭐가 있어요?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뭐가 있어요? 확인 설명서 무슨 일자?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교부 일자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밖의 약정사항. 그래서 총 몇 가지? 9가지. 그러면 이 속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있어 없어? 없어요.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이거 알아두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서명 날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거래계약서는 미입니까 또는입니까? 미. 의무고. 자, 개공이 속에서는 개공이 해야 되고 중개인이란 소공이 있으면 소공도 같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개공에서 법인은 누가 있어요? 대표자. 대표자하고 소공. 분사무소는 책임자하고 소공.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전부입니다. 뭐 거래계약 파트는 거기 많이 쓰여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전부예요. 큰 내용 없죠? 자, 밑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216페이지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주체 두 줄만 적었어요. 자, 거래계약서는 중개 업무의 핵심을 이룬 것으로 개공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 개공이 의무. 다만 소공은 네 번째 줄 작성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작성 시기.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완성시.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1번 세 줄 밑줄거세요. 자, 국장은 개공이 작성한 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자, 국장이 권장사항이란 말.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정 서식은 정해진 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자, 오른쪽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총 몇 가지가 있어요? 9가지. 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전의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약정은 있죠? 근데 여기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기준은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양가로 5번 세 줄 밑줄 없어요. 개공의 작성하는 거래계약서를 했으면 거래금액 거짓 기재하는 이중계약 쓰면 된다 안 된다? 자, 개공이 위반하면 뭐요? 임치. 소공은 자격정지. 자, TP 넘어가세요. 자, 서명 또는 난일이나 쓰면 밋이라 그랬어요. 밋. 자, 두 번째 줄부터 밑줄 보세요. 따라서 거래계약서에는 개공이 근데 가로 안에 법인은 누구? 대표자. 분사함수는 누구? 세계입니다.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인이라는 소공이 있는 경우에는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에다가 동그라미. 자, 2번에서 양가로 1번 첫째 줄. 자, 거래계약서는 일반 교부라 그랬어요. 첫째 줄 쌍방. 쌍방 동그라미. 그러면 같이 교부할 서류가 확인설명서, 보증관계 증서 4번 다 같이 쌍방 교부죠. 보조는 마지막 줄 몇 년 보관? 5년입니다. 5년. 오른쪽 첫째 줄에 5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반은 보관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전속은 3년.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5년.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제재도 간단하게 볼게요. 아까 임치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쓰면 개공 임치라고 했죠? 세 번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징역 벌금 형사처벌은 없어요. 근데 시험에 1년하고 1천 이런 거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양가리 2번 업무정지 교부보전 동그라미 서명 및 날인 동그라미. 교부보전하지 않거나 서명 및 날인하지 않으면 무슨 정지? 업무정지. 그 다음에 2번 소공은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쓰면 자격정지고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자격정지. 근데 교부보존은 있어 없어? 없어요. 교부보존 X. 교부보존 뭐다? X.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자, 거래계약 파트 끝. 그 다음에 이제 220페이지 뭐가 나와 있어요? 손해배상하고 무슨 보증 설정? 업무 보증 설정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하고 자, 업무 보증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칠판 보세요. 개공이 물건을 중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건물을 샀는데 손해가 얼마 정도 발생했어요? 자, 여기는 1억이 아니라 1억 2천.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 다 알아야 돼. 참 신기하죠? 예. 웃지요? 그러게 웃고 1억 2천. 그러면 개공은 얼마까지 손해배상을 져야 돼요? 2천. 손해남만큼 전액. 근데 돈이 없으면 배상받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보험 들고 영업하라 그랬죠? 자, 보험은 개인들은 얼마 들어야 돼? 1억.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1억이에요. 그러면 일단 피해자는 보증기관을 상대로 1억 청구해서 받아낼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2천만 원은 개공에게 직접 청구해서 받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1억 배상해 줬으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에게 갚으라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구상권 뭐라 그래요? 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어요? 예. 자 이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둘 것이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손해배상 책임은 무슨 요건이 나와 있어요? 성립 요건. 자, 손해배상 책임은 무슨 요건? 성립 요건. 총 몇 가지로 압축시켜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잘 보세요. 개업공인 중개사의 무엇과 관련된 고의과실? 중개행위. 자, 업무상 중개행위여야 고의하고 뭐가 있어야 돼? 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고용인도 마찬가지죠? 고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인도 중개행위와 관련된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자, 칠판 보세요. 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개공은 고의든 과실이든 손해를 끼쳐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 끼친 것 자체는 과실 책임입니까? 무과실 책임입니까? 과실 책임.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손해 끼친 것 자체는 무슨 책임? 과실 책임입니다. 반드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 그죠? 근데 무엇과 관련된 고의 과실? 중개행위. 그럼 중개행위냐 아니냐 애매모호한 것은 뭘 공부하라 했어요? 판례를 공부하라. 그럼 이제 우리가 판례에서 몇 가지 정리할게요. 중개 보수 안 받고 무료로 중개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무료 중개하면은 이 무료 중개는 중개행위로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다. 중개행위로 본다는 거. 중개행위로 본다는 거. 무료 중개하면 중개행위로 봐. 됐어요? 예. 그러면 사고 터지면 개공이 배상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판례가 뭐라 했냐면 이 사람은 물건 팔려고 내놓지도 않았어요. 팔려고 내놓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 보고 사라고 꼬셨어요. 저 물건 사라. 그럼 왜 꼬신 거예요? 물건 팔려고 내놓지도 않았는데. 뭐 사기치려고 한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산다라니까 그러면 돈은 매매 대금은 내가 건네주마, 갖다 주마. 그래갖고 자기가 갖고 날랐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중개행위로 본다, 안 본다? 이것도 판례야. 중개행위로 봐. 이것은 중개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중개행위로 봐. 그러면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런 원리가 돼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것은 뭘 공부해야 돼? 판례. 그래서 이제 중개행위와 관련된 고의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 과실. 그러면 과실은 여기서 무슨 과실이라고 했어요? 추상적 중과실입니까? 경과실? 경과실. 추상적 경과실이다. 추상적 무슨 과실? 경과실. 그러면 경과실로 해석하면 중과실은 당연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자, 구체적 과실이 아니고 추상적. 중과실, 경과실 다 포함입니다. 경과실로 해석하면 중과실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밑에 취업한 사람이 누구요? 고용인. 그럼 고용인도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러면 둘이 연대 책임지는데 이걸 무슨 연대? 부진정 연대. 그럼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지는 책임은 과실, 무과실? 이것은 무과실이야. 자, 손해 끼치는 것 자체는 무슨 책임? 과실. 직원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무과실 책임. 됐어요? 이제 흔들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것이 뭐냐면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그랬어요. 자,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 무슨 사람?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사무소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빌려줬다는 거지. 그럼 잘 보세요. 자, A 개공이 영업하고 가면서 사무소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2개월 휴업하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돼.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친구 B가 알았어. B가 여기서 말한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 사무소를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줬어요. 근데 B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손해 얼마 끼쳤어요? 1억. 그럼 피해자는 직접 B에게 손해 1억 청구해서 받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돈이 없으면 배상받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러니까 사무소 주인도 책임을 지지 말라. 그래서 이 사람은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청구하면 각각 얼마씩? 1억씩. 그렇다고 2억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둘이 연대 책임지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부진정 연대.
그죠? 여기서 배상해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 B 때문에 A가 지는 것은 과실 무과실? 무과실. 사무소 빌려준 것 때문에 지는 것은 무과실이에요. 됐어요? 예. 그러면 사무소 빌려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저기서 다른 사람 범위는 어디까지로 봐야 돼? 사무소 주인이 아닌 모든 사람. 사무소 주인이 아닌 모든 사람이 여기서 말한 무슨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이것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요? 두 번째 요건이 자, 거래 당사자의 무슨 손해가 발생을 해야 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래 당사자란 것은 매도인하고 매수인. 그러죠? 정신적 손해라 했어요? 재산상? 그러면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 먼스 X.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이 1번하고 2번 사이에 무슨 관계?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럼 누구 때문에? 자, 개공 고의 과실이나 고용인 고의 과실 때문에 손해가 발생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그러면 손해 입증은 누가 해야 돼요? 피해자. 그러면 저기서는 누가 해야 돼요? 칠판에서는 손해도 입증해야 되고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가? 인과관계 있는 것까지 다 입증해야 돼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 됐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몇 년으로 봐? 여기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몇 년? 3년하고 10년. 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불법행위에 있는 날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불법행위에 있는 날부터 몇 년? 10년. 그럼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몇 년? 3년.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됩니다. 정리되고 있죠? 네, 되게 쉽죠? 자, 밑줄 볼게요. 자, 221페이지 2번 개공 후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나와 있어요? 예, 1번 개공 후 무슨 사유? 기책 사유. 그 말은 개공 후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의 성격 세 줄 밑줄 보세요. 개공은 중개 행위 동그라미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뭐가 관련된 고의 과실? 중개 행위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니까 이 손해 끼치는 것 자체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 그 동그라미 1번 마지막 제줄 과실 책임의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런 지문이 있어 없어? 있어. 손해 끼친 것 자체는 과실 책임이에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중개 행위냐 아니냐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다고 했죠. 두 번째 줄부터 밑줄 보세요. 세 번째 줄. 이 판례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개공이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개공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공 행위를 객관적 동그라미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한다. 자, 중개 행위냐 아니냐는 개공의 주관으로 판단합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그 문제랑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상 중개 행위 무상 중개 행위도 중개 행위로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는 거. 자, 그 밑에 개공이 거짓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라고 기망하여 매수 의뢰를 받은 후 소유자에게 매매 대금을 전달 명목으로 금전을 뭐 했다? 잔치. 이것도 중개 행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자, 223페이지 오른쪽 동그라미 3번 고의. 고의란 단어가 있어 없어요? 두 줄 밑줄 보세요.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 이걸 고의. 과실은 두 번째 줄. 주의를 뭐 했기 때문에? 게을리했다. 주의를 게을리했다. 근데 그 마지막 대출 무슨 경과실이라고 했어요? 주상적 경과실. 경과실로 해석하면 중과실은 당연히 들어가 안 들어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자, TP에 넘어가세요. 자, 224페이지 양가로 2번. 자,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세 줄 밑줄 보세요. 개공은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지행하면서 손해가 발생할 때 그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사무소를 빌렸던 소리죠? 그러면 여기서 다른 사람 범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사무소 주인이 아닌 모든 사람. 그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나와 있어요. 첫째 줄. 자, 사무소를 총괄하는 개공이 아닌 자. 개공이 아닌 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연대 책임 나와 있어요? 예, 마지막 제 후단 따라서 해주었어요.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개공하고 다른 사람이 연대 동그라미 연대에서 배상 책임을 지고 의뢰인은 개공과 다른 사람이 선택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연대 책임 됐죠? 그러면 양가로 3번 고용인 업무상 고의과실 나와 있어요? 자, 고용인 잘못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도 부진적 연대고 무과실 책임 맨 밑에 두 줄 나와 있어요. 이건 앞에서 다 했던 거죠. 고용인 할 때 다 했던 거예요. 맨 밑에 두 줄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 과실 무과실 됐어요? 네. 자, T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226페이지 거래 당사자의 무슨 손해가 발생해야 돼? 첫째 줄 밑줄 보세요. 자, 거래 당사자가 손해는 손해인데 무슨 손해? 재산상 손해라고 못을 박았어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손해는 확정적으로 발생해야 돼. 손해가 발생할 것 같다 그래갖고는 안 되고 확정적. 그래서 양가로 2번에 세 번째죠. 손해가 어떻게 돼? 확정적이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3번에 인과관계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첫째 줄 두 번째 밑줄 보세요.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 성립은 개공은 기책 사유하고 개공은 고의 과실하고 손해 발생 사이에 무슨 관계? 인과관계. 자, 이것하고 이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됐어요? 예, 인과관계. 자, 오른쪽 4번 입증 책임 나와 있어요? 첫째 줄에서 입증 책임은 누가 져야 돼? 피해자. 이를 주장하는 자. 이를 주장하는 자. 이를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그 다음에 정글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네 번째 후단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상 거래 당사자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몇 년?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불법행위 있는 날로부터 몇 년? 거기까지 체크. 체크했어요? 네. 되게 쉽죠? 자, 그러면 이로만 하니까 또 재미가 없죠? 문제 좀 문제 풀고 들어가. 기출문제 아까 우리가 어디까지 풀었냐면 확인 설명까지 했죠? 자, 거래계약 파트 81페이지 한번 보세요. 15번 문제. 자,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상 81페이지 보고 있어요? 네. 15번 문제입니다.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이게 간혹가다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풀어봐야 하는데 물건은 표시 있어요? 네. 아닌 걸 골라야 돼 그거. 예정 금액은? 있어요. 없어. 거래계약서에는 거래 금액이 나오지. 아니 거래계약서에서 예정 금액이 나올 리가 없죠? 네. 예정 금액은 어디서 나와? 확인 설명하고 전속에서 나오지. 공개사항에서. 거래 금액.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니은은 예정 금액이 아니라 무슨 금액? 거래 금액. 자, 이런 사소한 데서 틀려나가. 이런 사소한 데서 틀려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하고 전속에서는 예정 금액. 거래 계약서는 거래 금액. 자, 물건의 인도 일시도 들어있습니까? 네. 권리 이전의 내용 들어있어요? 네. 토지 이용 계획은 있어요? 없어요. 인적사항은? 들어있어요. 취득에 따른 조세? 이건 어디서 나와? 봐, 헷갈려. 이제 아까 확인 설명 열심히 공부해놓고 거래계약서 해놓으니까 헷갈려 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서에는 조세의 계략적인 금액이 없어. 취득 관련 조세는 어디만 나온다? 확인 설명. 그리고 미음에 토지 이용 계획, 이게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기조이거든요.
이건 거래계약서에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예전 금액이 아니라 거래 금액. 그러면 이제 아닌 것이 몇 개? 세 개. 몇 번 정답? 2번. 자, 16번 문제 보세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맞습니까? 이 경우 서면 다른 개공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서공이 같이 일을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서공하고 개공 같이 해야 됩니다. 함께. 됐어요? 2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분사무소 소속 공인 중개사에서 중개가 완성된 경우에 거래계약서는 법인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맞아요? 분사무소는 누가? 책임자가 해야 돼. 책임자. 대표자가 아니에요. 분사무소는 누가? 책임자. 이제 그래서 틀렸고. 자, 3번. 거래계약서에는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까? 필요적 기재사항이요. 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확인 설명서 무슨 일자? 교부일자. 이거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자, 개공이 거래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맞아요? 아까 서명 및 날인 둘 다 하라 그랬죠? 그럼 둘 중 하나만 위반해도 무슨 정지? 업무정지가 되는 거지. 위반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는 이 법 시행 규칙에 정하고 있어요?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어 없어? 없어. 자,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는 법정 서식 자체가 없는 거야.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 있는데 거래계약서만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자, 거기에 16-4번 85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보고 있습니까? 예, 개공이 중개 완성 시 의뢰인 쌍방에게 교부할 서류. 자, 우리가 세 부짜리는 대부분 쌍방 교부죠. 두 부짜리는 일방 교부고. 그래서 쌍방 교부 서류는 거래계약서 일방이요, 쌍방. 쌍방. 실비 영수증은 일방. 확인 설명서 쌍방. 보증관계 증서 사번 쌍방. 전속 중개계약서 일반. 일반 중개계약서. 일반이라고 넣으세요. 중개계약서는 다 몇 부 작성? 중개계약서는 다 두 부잖아요. 중개계약은 의뢰인하고 개공 둘 간의 계약이니까 다 몇 부? 두 부. 다 몇 부? 두 부. 그러면 일방이요, 쌍방? 일방. 두 부 작성해갖고 어디 쌍방 주겠어요? 한 부는 개공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 일방이죠? 세 부짜리는 쌍방이 되겠죠? 예. 그리고 보험증서는 양쪽이 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보수 영수증은? 영수증은 교부 서류가 아니에요. 실비 영수증이든 중개보수 영수증 교부 서류 없어졌어요. 영수증 교부 서류가 아니라고 우리 법상. 영수증 제도는 없어졌어요. 한 10년 됐어. 아니 10년 안 되고 한 7, 8년 됐어요. 왜 영수증은 우리 법에서 없어졌냐면 확인 설명서에다가 보수 이거 적어 안 적어? 적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영수증은 그냥 달라면 주면 돼. 이건 법상 의무는 아니야. 그래서 이제 보수 중개보수 영수증이든 실비 영수증이든 교부 서류 자체가 아니에요. 교부 서류 자체가 아니고 그래서 교부 서류는 쌍방 교부 서류 몇 가지? 세 가지. 거래계약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매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서, 확인설명서, 보험증서, 사본 이 세 가지만 넘어가면 돼. 됐어요? 이게 세 가지 쌍방이고 중개계약서는 무조건 일방이야. 두 부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영수증 제도는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이제 단순한 데서 문제 다 나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도 이렇게 풀어보는 연습도 한번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해봐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 정도 풀고 이제 보험 들어갈게요. 227페이지 기본서. 자, 기본서 227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기본서 227페이지 보증 설정 나와 있어요? 무슨 보증 설정? 업무 보증 설정. 자, 업무 보증 설정 시기는 언제까지? 업무 계획. 이건 수없이 했죠. 그러니까 크게 공부할 거 없고. 그럼 법인은 분사무소 낼 수 있어 없어요? 분사무소는 언제까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왜 그래요? 왜? 분사무소 같은 건 미리 설치 신고할 때 보증 설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보험 들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근데 우리 등록할 때는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돼. 그렇죠? 신청 시는 보증 설정 증명서가 안 들어가. 그럼 이제 뭘 알아야 되냐? 자, 칠판 보세요. 좀 이따 밑줄 볼게요. 금액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방법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고 절차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는 거. 자, 금액은 법인 개공은 보험 얼마 정도 들어야 돼? 2억 원 이상입니다. 2억 원 이상. 그럼 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분사무소마다 얼마? 1억 이상 설정이 돼. 그럼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는 게 무슨 법인? 특수법인. 그러면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도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거 있죠? 지역농협은 얼마 보험 설정? 1,000만 원 이상. 자, 나머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것은 얼마? 2억 원 이상. 왜 2억이요? 일반 중개법인을 뭐 하니까? 준용하니까. 준용하니까. 그래서 이제 법인은 얼마? 2억. 분사무소 얼마? 1억. 지역농협 얼마? 1,000만 원. 나머지는 얼마? 2억. 됐어요? 자, 그러면 개인들은 얼마 들어야 돼? 1억입니다. 자, 뭐 이것은 다 아는 거고. 중개인. 여기서는 이제 1억 이상이죠, 이상. 결국 이상입니다. 자, 금액은 이제 다 알 거고, 이 특수법인만 조금 신경 써주면 돼요.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은 얼마? 1,000만 원. 나머지들은 2억. 일반 법인을 준용해서 그렇다. 그죠? 그 다음에 보험 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자,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공탁. 자, 보증보험은 우리나라는 서울 보증보험회사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공제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하고 있죠? 공탁은 법원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셋 중 하나 선택해서 가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러면 자,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보험 증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 이때 신고서에다가 사본. 공제 가입하면 공제증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공제증서, 사본. 공탁 가입하면 공탁증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공탁증서, 사본.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증빙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고서에다가 증빙서를 갖춰서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이제 보증설정 신고. 그죠? 보증설정 신고. 이때도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경우? 보험회사에서 직접 통보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보증설정 방법입니다. 절차고. 자, 끝.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228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229페이지 보세요. 업무보증 설정 시기 첫째 줄. 자, 개공이 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언제까지? 업무를 시작하기 전 동그라미. 손해배상 책임 보증위원 보증 설정한다. 언제까지 보증 설정하라? 업무 시작하기 전. 자, 그 다음에 5번에서 그러나 법인 개공이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여기까지 체크하세요. 미리 보험 들어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설정 방법이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제목 밑줄 보세요. 보증보험 가입. 자, 동그라미 2번 공제 가입. 뒷페이지 동그라미 3번 공탁기간의 먼탁. 공탁. 뭐 내용은 뭐 크게 안 읽어봐도 돼. 왜?
이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보험료 내고 보험 드는 거고, 이건 보험료 공제로 그러죠. 공탁은 돈을 맡기는 거, 돈을 맡기는 거.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보험료 내고 보험 가입하는 거고, 공탁은 뭐다? 돈을 맡기는 거.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231페이지. 설정 금액 나와 있어요? 세 줄만 몇 줄 보세요. 자, 법인 개공은 얼마 이상 보증을 설정하라 했어요? 2억 원 이상. 분사함수를 두는 거는 분사함수보다 얼마 이상? 추가 설정. 자, 법인은 얼마? 2억. 분사함수는 얼마? 1억. 자, 동그라미 2번 법인 아닌 개공은 두 번째 얼마? 1억 이상. 그 다음에 3번 다른 법률을 규정해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 이걸 무슨 법인?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은 세 번째 줄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지역농협 외 다른 특수법인은 얼마? 2억 원 이상. 분사함수는 1억 이상 추가했던 거예요. 특수법인도 분사함수는 1억이 돼야 돼. 왜 그래요? 일반 법인을 준용하니까 그래요. 준용하니까 그래. 다른 이유는 없어. 그 다음에 3번에서 양가로 1번 두 줄 밑줄서 개공이 개설 등록할 때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동그라미, 업무를 시작하기 전 보증 설정하고 증빙서를 바쳐서 신고 동그라미. 증빙서가 뭐요? 보험증서, 공제증서, 공탁증서 이런 사본들을 말합니다. 신고. 다만 보증기관에서 직접 통보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 뜻이에요. 이제 증빙서가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와 있죠. 자, 232페이지. 보증 변경 재설정이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자, 칠판 보세요. 자, 이거 이제 뭐 큰 내용은 없는데 우리가 보통 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보증보험 1년 계약을 했다가 1년 계약을 했다가 여기 6개월 만에 변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변경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새로 공제를 가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공제 증서가 나오고, 자, 신고서에다가 이거 갖춰서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죠? 이때도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언제까지 변경 신고해야 되냐? 이 기간만 알면 돼요. 왜? 절차는 똑같으니까. 처음 보험 들 때하고 절차는 같으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되냐? 이건 알면 되죠? 언제까지 변경 신고하면 돼요?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 보증은 무슨 기간 중? 보증은 무슨 기간 중? 보증은 무슨 기간 중? 이거. 그럼 효력 있는 기간 중이라는 뜻이 뭐예요? 보증이 끊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해지하고 가입하면 끊겨요, 안 끊겨요? 끊겨요. 그러니까 먼저 뭐 하고? 가입하고 해지. 뭐 이런 원리가 됩니다. 네, 끝.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밑줄 볼게요. 또 하나, 재설정이 있죠? 그러면 보증보험 1년 계약을 했는데, 보증보험 1년 계약을 했어요. 1년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보증기간이 만료돼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끊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러면 언제까지 재설정 신고? 만료일. 만료 전이란 말을 쓰지 않고 만료일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만료일. 언제까지? 만료일. 언제까지? 만료일. 그러면 여기도 끊기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때까지 재설정 신고. 됐어요? 헷갈리면 안 돼. 근데 이제 재설정은 하나 더 알아야 되지. 공탁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왜 재설정은 공탁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둘은 보험료 내고 기간 정해서 보험 드는 것이죠. 공탁은 돈을 맡겨놨죠. 그러니까 기간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탁은 제외됩니다. 재설정에서는 공탁은 제외된다. 재설정에서 공탁은 뭐가 된다? 제외. 됐어요? 예. 공탁은 재설정에서는 공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 자, 밑줄 볼게요. 양가로 1번 보증 변경, 종류 변경 나와 있어요?
예, 세 줄 밑적어서요. 보증을 설정한 개공이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 다른 보증으로 변경 동그라미. 자, 이때는 이미 설정한 효력 있는 기간 중 동그라미. 효력 있는 기간 중. 효력 있는 기간 중. 다른 보증 설정하고 변경 설정 신고서에서 관계사업자 등록관청에 보증 변경 설정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 효력 있는 기간 중에 핵심.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뭐다? 핵심. 흔들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두 번째 줄 언제까지? 만료 1 동그라미. 만료 1. 그리고 네 번째 줄 전단에 보면은 공탁은 뭐가 된다?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탁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됐어요? 그 다음에 큰 5번. 자, 보증 관련 설명 및 교부 의무란 단어가 있어 없어요? 세 줄 밑으로. 개공은 중개가 완성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다음 사항을 뭐하고? 설명하고 동그라미.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는 전자문서를 제공하라. 그럼 뭘 설명해야 되냐? 그 설명사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장 금액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보장 기관 및 소재지. 그리고 보장 뭐다? 기간. 이거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금액하고 뭐 1억 들었다, 2억 들었다 이거. 그 다음에 어느 기관이냐, 보증보험회사냐, 공제조합이냐, 공탁계냐, 그 소재지. 보장 기간, 몇 년 보험 들었냐, 이걸 설명하고 주라 그랬어요. 자, 6번. 공탁금 해소 제한이라는 단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밑에 두 줄 밑쳤어요. 개공이 공탁금, 공탁 동그라미. 공탁 동그라미 했어요? 공탁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돈을? 폐업 사망 동그라미. 몇 년 이내 해소할 수 없다? 3년. 그럼 여기서 이제 공제라는 단어가 들어가가지고 3년간 해소할 수 없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공제란 것은 돈을 맡겨놓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 들어놓는 거지. 찾아갈 돈도 없어. 근데 이제 공탁은 사망하고 폐업할 때부터 몇 년간? 3년간. 돈을 못 찾게 돼 있어. 못 찾게 돼 있어요. 자, 그거 공탁에서만 나온다는 거. 어디서 나온다? 공탁. 그리고 뒷페이지 첫째 줄 두 번째 밑줄 보세요. 자, 우리 법에서는 폐업하고 사망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폐업하고 뭔만? 사망. 중개사법은 폐업하고 어떤 것만? 사망만 규정을 하고 있어. 그러면 등록 취소하고 거기 뭐가 있어요? 해산. 이것은 전혀 규정이 없어. 전혀 규정이 없더라도 해석상 몇 년간? 이건 해석상 그런 거예요. 법 규정이 아니에요. 법에서는 폐업하고 사망 이렇게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등록 취소하고 법인의 해산은 해석상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해석상. 예, 해석상 그러니까 이것도 3년간 해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끝.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 제목이 뭐예요? 업무보증금 지급. 자, 칠판 보세요. 이건 칠판 정리해볼게요. 자, 업무보증금 지급 절차에서 가장 먼저 피해자 의뢰인 쪽에서 손해를 입증을 하라고 했죠. 누가 입증을 한다? 피해자. 그럼 누구하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개공하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럼 여기 1억 2천 발생했다. 배상해달라. 뭐 개공이 알았다. 합의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잘못이 없다. 털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 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 사람 개공은 보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직접 보증기관을 상대로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때 지급 청구할 때 고비 서류가 있어요? 자, 합의가 이루어지면 손해배상 뭐가? 합의서가 필요할 거고. 그럼 대부분 합의가 안 이루어진 경우가 많죠? 그러면 재판을 가 안 가? 그러면 판결문, 얼마 찍어놓은 판결서가 나와 안 나와? 4번.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지면 화해 조서가 있을 수가 있고,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있어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조서. 그러면 이게 전부겠습니까? 이 중 하나겠어요? 하나. 그럼 이제 보험회사에다 제출하면 보험회사는 피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죠?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거라고. 얼마만큼 지급합니까?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근데 손해가 1억 2천 발생했는데 보험이 1억 들었다면 보험회사는 얼마? 1억. 그러면 나머지 2천은 개공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제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주면 아까 누구에게 구상 들어가? 개공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럼 개공은 며칠 이내 보험 다시 드려야 돼? 15일입니다. 이 15일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아까 보험 드는 방법은 셋 중 하나를 했죠? 자,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입을 해야 돼. 다시 가입. 공탁은 보존을 해야 되는데 보존. 지급액을 보존합니까? 부족액을 보존해요? 부족한 만큼. 자, 여기서 알아둘 것이 자, 15일이라는 단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여기는 두 가지는 다시 가입이고 공탁은 보존이고 지급액을 보존한다. 부족액. 부족한 만큼 채워 넣는다. 이해됐어요? 예. 자, 그거 다 중요하고. 그럼 하나만 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험은 바뀔 수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중개행위를 할 당시에는 분명히 보증보험에 가입이 됐어. 근데 나중에 손해는 그때는 모르고 있다가 1년 후에 손해를 알게 되니까 손해를 알고 보니까 뭘로 바뀌어 있어요? 공제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중개행위를 할 당시에는 뭐가 있어요? 보증보험. 손해 알고 보니까 뭐요? 공제. 그러면 이렇게 보증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대. 그럼 어느 이따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보증보험? 예, 중개행위를 할 당시. 여기다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대해서 청구해야 돼요. 왜 저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보험이 변경될 수가 있으니까. 아까 변경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런 문제가 발생해. 그러니까 중개행위를 할 당시. 이것만 주의해 주면 돼요. 자, 234페이지 밑줄 긋습니다. 자,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보증금 지급 청구 시 첨부 서류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주단 의뢰인과 개공사의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판결문 4번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조서. 자, 이런 것이 구비서류다. 자, 합의서랄지 판결문 사보일할지 화해조서, 조정조서 이게 전부 서류다.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개행위하고 손해 발생 시점 간 보증기간이 다른 경우. 자, 중개행위 당시 보증기간하고 손해 발생 시점 보증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그 네 번째 줄 후단 손해 발생 원인 행위인 중개행위를 할 당시 동그라미. 중개행위를 할 당시의 보증기간. 중개행위를 할 당시의 보증기간. 그러면 손해 발생 시점이라고 했어요. 중개행위를 할 당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재산상 손해가 보증금을 초과했다. 그러면 개공은 얼마를 배상을 해야 돼? 전부 동그라미 전부. 됐어요? 보험회사는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 개공은 전부.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자, 동그라미 4번.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이 보험금 청구는 소멸시효는 몇 년이라고 했어요? 3년. 보험금 청구는 소멸시효는 몇 년? 3년. 보험금 청구는 소멸시효는 몇 년? 3년. 보험금 청구는 소멸시효는 몇 년? 3년. 3년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구상권. 자, 개공을 대신해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증기간은 해당 손해배상금을 개공에 청구할 수 있는 뭐가 발생한다?
구상권. 아까 이야기했죠? 배상을 해줬으면 개공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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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권. 이해되세요? 자, 이한가리 2번. 보증금 지급 후 재가입 보전 나와 있는데 개공이 보증보험 공제 공탁금을 소분해 배상할 때 며칠이네? 15일을 체크하시고 15일 체크하시고 보증보험하고 공제 가입은 무슨 가입? 다시 가입. 공탁은 보전. 근데 지급액이라고 했어요. 부족액. 부족액을 보전합니다. 부족액. 부족액. 자, 여기서 지급액을 보전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지급액이 아니라 뭐다? 부족액. 보전. 그리고 이제 행정처분 나와 있어요? 자, 행정처분이 뭐냐면 보험을 안 들고 아까 영업하다 걸리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임치요 필치? 임치는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업무정지. 그 다음에 행정 뭔서벌? 질서. 이건 아까 뭐요? 보험증서 사본 일방주라 그랬어요. 쌍방. 그거 안 주면 100만 원이요. 과태료.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거 설명하지 않아도 100만 원이요. 설명하지 않아도 100만 원. 교부하지 않아도 100만 원. 설명하지 않아도 100만 원. 교부하지 않아도 100만 원.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보험 파트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지문에 속아서 잘 틀려. 지문 때문에. 내용 자체에서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라 지문에 속아서.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한번 몇 문제 한번 봐드릴게요. 자, 어디를 봐주셔야 되냐면 그 85페이지 17번. 85페이지 17번 나와 있어요? 자, 85페이지 17번 한번 보세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 옳은 걸 골라야 써요? 틀린 거? 자, 개공 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공제가입 공탁은 개설 등록 신청할 때 해야 된다. 아까 보험은 언제까지 들면 돼? 업무 개시 전까지, 처분 시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아무 때나 하면 돼. 등록 신청할 때 해, 안 해? 안 해. 왜? 구비서류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 보험은 처분 이후 문제예요. 신청할 때 보험 등기 아니에요. 시점 묻는 문제잖아요. 업무 개시상. 됐어요? 자, 2번. 자, 86페이지 동그라미 2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할 수 있는 법인. 이걸 줄여서 무슨 법인? 특수법인. 업무 보증을 설정하지 않아도 돼? 보증 설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중개업을 하신 분들은 무조건 보험 들고 영업을 해야 돼. 특수법이든 아니다. 됐어요? 3번. 공제에 가입한 개공이 보증기간 만료로 다시 보증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보증 설정해야 돼? 언제까지? 만료일. 아까 여기 지워졌네. 만료일 재설정. 만료일. 만료일 후 15일 이내 하면 안 되지. 끝나버렸는데. 그죠? 4번.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그러면 보험 안 들고 영업했다. 임치, 필치? 임치. 그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이고. 5번.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개공은 30일 이내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 15일 이내 다시 가입. 며칠 이내? 15일. 이해되셨어요? 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박스형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 87페이지 19번. 최근 문제네.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모두 골라. 옳은 걸 모두 골라. 그런데 지문이 뭐 3개밖에 안 되네. 그렇죠? 기억 보세요. 지역농협이 중개업을 하는 때는 업무 개시 전에 보장금액 1,000만 원 이상 설정하고 그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맞았어요? 자, 지역농협 같은 특수법인도 중개하려면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얼마 이상? 설정, 증빙서를 갖춰서 신고. 맞죠? 이게 정답이고. 니은. 개공이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은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의 손해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어요? 있어요? 사무소 빌려줘가지고 사고 터져도 무조건 책임져야 돼?
사무소 주인은 책임을 지게 돼 있고 없다가 틀렸고 개공이 보증보험료로 손해배던 10일 이내 다시 가입? 15일 저거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며칠 이내? 15일 이내 다시 가입이고 공탁은 보전. 15일 이내 보전. 지급액을 보전한다 부족액. 다 신경 써야 돼. 다. 그 다음에 자 또 어떤 걸 봐주셔야 되냐. 자, 그 90페이지 22번 한번 볼게요. 22번. 22번 보고 있어요? 자, 손해배상하고 업무보증 그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자,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농협이 중개업을 할 때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서적 등록과 신고 맞죠? 1,0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2번. 개공이 보증보험 공제 공탁 손해배상 며칠 이내? 15일 다시 가입 동그라미 부족 동그라미 보전. 아까 그 중요하다고 했죠? 이 지문은 그대로 숙지하세요. 3번. 부동산 매매 계약 체계를 중개하고 계약 체계로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다 관여한 개공이 잔금 중 일부를 뭐 했어? 횡령 동그라미 있어. 횡령. 그럼 개공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중개행위로 보느냐 이 말이야. 중개행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아까 이야기했죠? 하여튼 중개행위냐 아니냐 애매한 건 판례인데 횡령한 거, 편취한 거 이런 것도 다 중개행위로 봐버려 안 봐버려? 판례에서는 봐요. 오늘 중개행위 아니지 원래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근데 이제 판례에서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다 중개행위로 봐버려요. 횡령해도 중개행위로 본다는 거 판례입니다. 4번. 개공이 아닌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해요? 안 발생해요? 자, 개공이 아닌 사람, 이 법령, 우리 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왜 맞아? 우리 중개사법상 손해배상은 개공 등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보존이 고의 동그라미. 고의. 보존이 고의로 사고 쳤어 안 쳤어?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없어? 있어요. 고의든 과실이든. 그리고 직원이 고의로 치든 과실로 치든. 개공하고 직원은 연대 책임진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않는다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않는다. 진다. 그래야지.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정리를 할게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오늘까지 배운 내용들은 아까 10문제 나간 종합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오늘 배운 내용들 한번 풀어봤죠? 안 푸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면 실력이 차근차근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 주 모의고사 보죠? 모의고사가 되게 까다로워요. 이번에 되게 까다롭거든요. 원래 5회가 가장 어려워. 모의고사 어렵게 내 5회 때가 5월달 모의고사가 이해됐어요? 그렇게 감안해서 점수가 좀 덜 나오시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시간 나면 점수 나오게 돼 있어.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